네, 안녕하세요. 김 교수의 과거하고 떡차 만들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1, 2, 3강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왜 하느냐면 떡차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하는 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떡차 만드는 데 있어서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을 숙지를 해야지만이 그 효능이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효능이 어떻게 나온다 하는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가정상비용으로 이제 준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상비용이 된다, 가정상비용이 떡차가 된다, 이런 개념은 이 효능을 어떻게 하면 이 가공 공정에서 뽑아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물질을 흡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장에서 흡수되는 게 있습니다만은 소장으로 영양 성분들이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소장의 융기에서 빨아들이는 분자의 구조가 틀립니다. 그래서 적은 분자의 구조로 만들어주면 줄수록 소장에서는 흡수가 용이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흡수가 용이한 경우에 우리 몸은 같은 인삼을 먹어도 소장에서 분해가 가능한 사람들은 많이, 예를 들면 분해가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는 발효나 숙성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인 구조물질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C6, H6 같은 벤젠이 있습니다. 벤젠 고리도 이렇게 쭉 붙어 있으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화학적인 어떤 구조가 아로매틱 구조입니다. 아로매틱 구조라는 게 뭐냐면은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성. 그래서 이 방향성이 있다는 것 자체는 냄새가 날 때 이런 모든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효나 그 다음에 초를 했을 때나 수분했을 때 개념 자체가 숙성이나 효소, 발효나 그 다음에 초, 볶는다는 개념에서 볼 때는 여기 있는 이중 구조가 끊어지거나 느슨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어지거나 느슨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차의 맛이 부드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빡빡한 이중 구조로 있던 이런 놈들이 숙이나 효나 초를 거치면서 부드러운 맛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맛으로 변한다는 것은 그 입자가 적어지거나 느슨해지고서 소장으로 흡수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으로 흡수가 된다 안 된다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머지 대장을 거쳐 나가면서 대장의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것은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설명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제 많이 먹고 있는 오미자 같은 경우 우리가 떡차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미자 떡차를 만들어 보니까 오미자의 색깔이 연해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오미자가 빨간색이라고 생각돼도, 여러분 생각해도 오미자가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을 갖다가 발효를 시키게 되면 색깔이 부드러운 핑크색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숙성을 시켜도 핑크색으로 변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재료들하고 브랜딩을 같이 하게 되면 색깔이 오미자차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발효나 숙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고, 그 안에 있는 물질이 시잔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들이 소장을 거쳐서 흡수가 되는 작용을 하고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오미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진액입니다. 몸에 진액을 보충한다. 침이나 피나 물이나 이런 것들 모두 다 합해가지고 우리 진액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 진액이 부족한 사람들은 노인네가 되면서 이제 예를 들면 바짝 마른다든지 혹은 혈기가 없다든지 기가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오미자차를 먹으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맛보다도 신맛이 또 작용하기 때문에 맛 자체를 볼 때는 간으로 들어갑니다. 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피로회복이나 그 다음에 눈이 이렇게 자주 감긴다든지 눈물이 난다든지 이런데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궁당귀입니다. 청궁당귀를 우리가 소재로 봤을 때 떡차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청궁당귀. 자, 청궁이나 당귀다. 전부 다 여자들 피에 관련된 물질들입니다. 피에 관련된 물질들. 당귀가 이제 피를 조혈작용해서 피를 만들어내줘가지고 청궁과 함께 서큘레이션 돼가지고 몸 전체에 흘러간다. 자, 방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궁당귀는 사우나 냄새가 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방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약효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효능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맛과 향과 색이 있습니다. 맛과 향과 색이 있는데, 이 맛과 향과 색은 먼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색을 나타낼 때는 차를
색을 나타내게 만들 때 그 파이토케미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파이토케미칼이라는 물질이 색을 나타냅니다. 이 색을 더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은 뜨거운 물에 스쳐서 지나가게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맛이란 부분입니다. 맛은 한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초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덮는다라든지 혹은 볶는다라든지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려고 하면은 맛이 변하게 됩니다. 맛. 그래서 색깔과 맛을 조정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증을 해줘야 되고 초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을 바꾸어야 된다 하는 것은 미생물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들이 있는데 향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발효라는 개념입니다. 발효. 이 발효라는 개념에서 부티스에서 이제 향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천연의 향도 이 다른 어떤 인공적인 향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 이제 이 발효라는 개념에서 미생물들이 먹어가지고 내는 향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맛과 향과 색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결국은 뭐냐? 기, 미, 론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향이 움직인다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감귤 같은 경우에 귤껍데기가 있습니다. 귤껍질이 있는데 이 귤껍질을 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게 행기향이라고 해가지고 진피가 이제 있는데 귤껍질인데 진피를 먹게 되면은 화한 냄새가 납니다. 화한 냄새가 난다는 건 뭐냐면은 내 몸 안에 있던 기가 이 화한 냄새로 인해서 같이 딸려 올라가지고 밖으로 표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행기라고 얘기합니다. 행기. 기를 움직인다. 그래서 행기향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기를 움직이는 것은 이 향입니다. 향. 발효. 향. 그 다음에 미. 맛을 갖다가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은 초입니다. 초. 그래서 발효가 끝나고 난 뒤에 볶아준다. 발효가 끝나고 난 뒤에 덮어준다. 아주 좋은 현상에 맛있는 차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게 발효차인데 냄새를 맡아보시면 참 좋을 텐데 이 발효차의 향이 그렇게 좋은 이유는 발효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기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몸에 있는 기가 화병이 생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이제 기가 돌다가 한 곳에 이렇게 답답한 증상이 있으면 거기에 통증이 옵니다. 그 통증이 오는 데를 우리는 파스를 발라주거나 안마를 해가지고 풀어주거나 하는 이제 작용을 하는데 그 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이 행기약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맛으로 나타내 줄 때 이 초를 해준다는 거. 자, 생각해 보시면은 집에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구워내는 물질이 있다. 생선을 굽는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굽는 물질이 있습니다만 이 물질을 굽는다는 자체는 초를 한다는 개념인데 덮어도 되지만 볶았을 때 그 맛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야?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기미론인데 기와 미가 합해가지고 기미가 합해가지고 맛과 향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미자의 맛과 향, 청당기의 맛과 향, 흑마늘의 맛과 향, 감귤의 맛과 향을 갖다가 따져줄 때는 야들이 가지고 있는 맛과 향에 대해서 오미자 맛이 어떻습니까? 신맛이고 향은 어떻습니까? 5가지 향이 찌른내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향이 나고 맛이 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떡차를 만들 때 과연 떡차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은 오미자를 숙성을 시키는 게 좋을 거다. 오미자를 발효를 시키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청구당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기를 갖다가 숙성을 시키고 발효를 시켰을 때 그 향은 어떻게 될 거냐? 기존의 향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기를 갖다가 향이 없게 만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큰 작용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당기는 발효를 시키는 게 더 좋아요. 발효를 시키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초를 갖다가 하면서 마지막에 그 맛과 향을 잡아주는 거,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효, 조초, 숙에서 찔 필요는 없습니다. 당기 같은 경우에 발효를 해야 될 이유도 있고 조를 해서 스톱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초를 해서 맛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고 숙성을 해서 요놈을 플렉시블하게 만들어줘 가지고 아로매틱 물질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나 요 이중이나 단일 계란을 잘라줘 가지고 소장에서 흡수되는 정도를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요 5개 공정 중에서
두 가지나 세 가지 공정을 선택해서 만들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마늘입니다. 흑마늘 같은 경우는 얘들이 갖고 있는 성질 자체가 거학생신입니다.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새살이 나게 한다. 거학생신. 자, 그럼 뭐냐? 몸 밖에 있는 뽀록지도 없애고 몸 속에 있는 뽀록지, 뭡니까? 종양입니다. 종양. 이 종양을 없애주게 되는 것들이 흑마늘 안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S라는 기가 있는데 이 S라는 기가 알리신이라는 물질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매운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흑마늘을 우리가 먹었을 때, 마늘을 먹었을 때 알이 가지고 속이 쓰린다는 것은 이 S, 설프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자극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MST라든지 식이유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식이유황들이 많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몸을 뜨겁게 하고, 그죠? 뼈와 뼈를 갖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 치료되고, 이런 어떤 좋은 작용이 있는 MST 식이유황들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 흑마늘에 대한 효과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흑마늘 먹어서는 좋은 효과를 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와 있는 뾰록지나 안으로 나와 있는 뾰록지 모두 다 이 흑마늘이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오장육부 중에서 대장으로 내려간다고 보면 돼요. 위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내려가서 마늘 많이 먹게 되면은 이 설프 기운이 전부 다 가스로 나옵니다. 가스로 나오기 때문에 마늘 많이 먹게 되면은 온몸에서 마늘 냄새가 나면서 이 설프의 기운이 대장으로 나와서 이제 가스로 다 빠지게 되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몸은 마늘이 절이지는 거예요. 절이진다고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그 절이지는 성격이 밖에 있는 뽀록지나 안에 있는 뽀록지나 종양을 다 없애주는 거, 마늘만큼 종양을 잘 없애주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만 이야기에도 강조가 덜 되어 있지만 흑마늘은 암 환자들 종양이 있고 본에까지 퍼져 있는 상태에서도 흑마늘 한번 복용해 볼만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귤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귤에 어떤 비타민C도 있겠지만 감귤 껍질에 포함되어 있는 이 hengi학의 특징, 이것이 우리가 답답하고 이렇게 한숨을 쉬었을 때 이때 가지고 있던 그 기운들을 밖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고추도 마찬가지죠. 캡사이신 있고 그런 것들이 매운 냄새가 있으면 호흡을 막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워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기운들 있죠. 탁한 기운들, 화가 났을 때 화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밖으로 토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hengi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귤이 갖고 있는 껍질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 해보니까 떡차를 만들 때 청국단기를 가지고 만드는 거하고 흑마늘 가지고 만드는 거하고 감귤 가지고 만드는 거하고 맛은 통감귤이 들어가는 게 가장 맛이 있습니다. 왜냐? 감귤을 우리가 그냥 넣는 게 아니고 그냥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녹차와 감귤을 1대1로 만들었습니다. 녹차를 찌지도 않고 녹차를 민찌개에다 넣고 뽑아내고 난 다음에 감귤을 섞어가지고 물 대신에 섞어가지고 만들어놨는 그런 발효차입니다. 그 발효차인데 역시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감귤에서 이제 탁월한 점은 맛이 있다는 겁니다. 맛이 있다. 그러면 교수님 다른 것도 다 감귤 넣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맛있게 응용을 하시려고 하면은 오미자 감귤, 감귤 청국단기, 감귤 흑마늘, 감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넣어주면은 가장 맛있는 떡차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떡차의 응용은 가가호 하시는 거에 맞게 과일이 있으면 과일 넣어주면 굉장히 맛있어요. 사과 쑥, 배숙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과를 오랫동안 숙성을 시키는 겁니다. 숙성을 시키고 배숙이라는 그 공정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사과를 숙성해놓은 사과를 주스를 만들어가지고 마셔보시면은 몸에 너무나 흡수가 좋고 너무나 기운이 좋아집니다. 에너지가 생기고 배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라지 쑥도 마찬가지고 숙성을 해가 먹는다 하는 것은 발효 다음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발효는 미생물을 통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온 발효도 있고 고온 발효도 있고 중온 발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발효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숙성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효, 조초, 쑥, 그 다음에 파이널로 여러분들이 가지는 이 효능들 대표적으로 4개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청국단기도 오죠. 청국단기 있죠.
그 다음에 흑마늘 있습니다. 만들어놨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재료들이 많습니다만은 요 네 가지를 대표로 만들어놨고 요 네 가지 정도 만들게 되면은 저희들한테 와서 배우게 되면은 다른 물질들도 가지고 오셔가지고 가가호에 어떤 지병이 있는 사람들 있죠. 집에 암의 트렌드가 있다. 집에 당뇨의 트렌드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와서 떡처럼 만들어놓고 가정상비용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시간에는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짧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정효조추숙과 함께 맛과 향과색, 기미론까지 합해서 그 다음에 벤젠의 아로마틱 성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발효를 하게 되면 느슨하게 된다, 끊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소장에서 흡수가 용이하게 된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